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매주 토요일 도시 속의 오아시스, 우리의 마음에 쉼표를 주는 힐링온. BBCC 상담센터 소장님이시자 워싱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우현 소장님과 큐스맘이 함께합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처럼 생각하는 힐링온 시간입니다. 요즘 이번 주요 비 오니까 너무 추운데요. 네. 너무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스웨터를 여전히 입고 학교를 가는데 오늘은 반바지 입고 가는 우리 막내가 엄마 너무 추워 이러면서 오돌돌돌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또 게다가 또 날씨가 이래지니까 아이들이 감기로 또 고생하는 집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오늘 산책을 하다가 이게 비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그 길에 노랗게 폴른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잔뜩 쌓여서 내려가더라고요. 씻겨 내려가. 이게 지금 깨끗하게 클린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폴른 때문에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 이게 또 좋은 거잖아요. 또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고 또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으려면 불편한 것을 항상 감수해야 된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점퍼를 하나 더 챙겨 다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비슷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쪽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을 이제 받게 되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불행 배틀로 누가 더 힘들다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입장이 있을구나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접점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번 주의 주제가 손주들에게 너무 엄한 우리 엄마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큐스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주 사연보다 제가 좀 더 억울한 케이스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는 케이스입니다. 딱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딸을 더 예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랑 아들은 정말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아빠는 또 어머님을 많이 닮았으니 4명이 서 있으면 가족 티가 톡톡히 납니다. 특히 딸이 저를 전혀 닮지 않아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 쪽 사촌이 그래도 아빠 안 닮은 것보단 낫지 않냐? 하면서 남편 안 닮으면 친자 확인해야 된다는 듯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해서 그쪽 가족이랑은 잘 안 만나요. 저희 남편의 가족들이 좀 많습니다. 게다가 얄미운 캐릭터들이 많아요. 조금은 얄미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 가족 중에는 제일 양호한 축에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요. 말로 점수를 다 깎아먹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뭐 그런 거요. 저는 말에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저의 불편함도 말하지 않고 좀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연 화내도 되나 하고 많이 생각하다가 결국엔 말 못하고 집에 와서 밤에 속상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룬답니다. 일단 할머니는 저희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십니다. 친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말 통 큰 선물 제의를 하신다거나 아이들에게 너무 오냐오냐 하십니다. 원하는 만큼 담아라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애들에게 산처럼 쌓고 먹게 해준다고 약속하시고는 정말 원하는 만큼 가득 사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사실 그래봤자 몇십 불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디즈니월드 간다고 약속하면 아이들은 아이스크림과 디즈니월드의 비용 지출 차이도 모르니 그날부터 정말 저를 들들들 볶습니다. 디즈니월드요?
애들이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작년에 할머니가 워터파크에 아이들을 데려가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을 얘기하시며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데다 라며 굳이 알려주셨어요. 애들이 뗐으면 디즈니월드 데려가 준다고 달래십니다. 그렇다고 시댁 쪽 일가 친척이 다 여기서 잘 살고 번듯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아마 할머니가 돈 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디즈니월드를 다녀올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나중에 우리 애들만 학자금 내준다고 형제들 앞에서 선언까지 하셔서 형제간에도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바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쪽 가족들 사이에선 여우입니다. 할머니 꼬여낸 불여우요. 실상은 아이를 혼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애 혼내지 말라고 도리어 애 앞에서 제가 혼나는 한심한 처지인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딸내미가요, 정말 내 딸이지만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이제는 제가 딸한테 자야 된다고 당연한 것을 말할 때도 싫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뭐라고 하면 할머니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짜증납니다. 그럴 때만큼은 정말 아직도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지만 꿀밤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쪼르르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그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딸. 만약 딸이 정말 할머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음 서운하지도 않죠. 마음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할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랑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플 때나 실패했을 때나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도 엄마랑 못할 이야기 없는 그런 사이로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직장 다닐 때 말을 하지 않았던 적은 있지만요. 정말 이 어린 제 딸이랑 이렇게 기싸움 해가면서 얘는 뭐지? 하며 하루 종일 대립하며 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사실 제가 이걸 괜찮다고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변에 이야기하면 아니 할머니가 대학 학자금도 대준다지 않았냐. 참 복에 겹네 복에 겨워. 그리고 애들은 나이가 더 먹으면 알아서 좋아진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저는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딸은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엉망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딸이 좋아하는 옥수수 캔을 뜯어 마요네즈 좀 넣고 샐러드로 비비려고 하면 마구 달려와서 믹싱볼에 숟가락도 아닌 놀던 더러운 손을 그대로 푹 넣어서 한 줌 쥐어 먹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우 모두가 다 함께 먹을 음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한테 말해야 하고 숟가락을 써야 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 딸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엄마가 옥수수 못 먹게 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바로 오시면서 옥수수 그거 얼마나 한다고 못 먹게 하니 하고 잔소리 하십니다. 친정 엄마면 짜증내면서 반항이라도 하죠.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혀 이해를 못해서 싸움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정말 너무 많이 쌓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 못 받은 보살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최선을 다한 돌봄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딸이랑 할머니랑 착 붙어가지고 엄마를 따돌리듯 하고 이용하고 못되게 굴 때 너무 얄미워서 꿀밤 한 대 콕 때리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플까봐 때리지도 못하니 회초리도 아닌 꿀밤을 생각만 한 건데 그런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걸 들은 어떤 엄마들이 저에게 너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더 열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질투하냐 이렇게까지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딸과 종일 기싸움을 해서 이제는 이기기도 버겁고 이기고 나서의 죄책감도 버거운데 과연 딸은 좀 더 자라서 철이 들면 아니 친구 엄마 말처럼 2학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네. 와우. 와우. 저는 제일 끝에 2학년이 지나면이라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을 말하는 거죠? 네네. 와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지금 이렇다는 거고 그것보다 어린 남동생이 있고 네. 들으셨습니까, 소장님? 제가 읽으면서도 소장님이 어떻게 또 진단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뭐 사실 할머니께서 특별히 이 가정의 손주들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도 왜 저 집 아이들만 저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편애하시는 거죠. 편애하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거죠. 예, 부러울 수 있어요. 야 시어머니가 그 집 손주들은 되게 좋아하네, 되게 사랑하네 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기 자식이 이제 예를 들어 막 다른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가정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아이고 뭐 투정이야 좋은 거지 뭐. 그러네. 여기 엄마들이 들었던 것처럼 네. 복에 겨워 말을 복에 겨워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근데 네. 그게 이제 좀 심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게요. 여기 사연자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진짜 속 터지시겠다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와 진짜 속 터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구구절절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원치도 않는데 내 자식들 장학금 꼭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형제들 앞에서 공표해버리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되려 다른 형제들이랑 눈치 보이고 네. 그리고 그 가족이 좀 특별한 거는 있으신 것 같아요. 말을 좀 저는 초반에 딱 내용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친탁을 많이 해가지고 내 딸인데 나를 닮지 않은 거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남편분 쪽 그 사촌이 아빠 안 닮은 거보단 낫지 않냐라는 말에 남편을 안 닮았으면 친자 확인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거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말장난으로 뱉을 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 내내 우리가 이렇게 좀 쭉 곳곳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가정, 이 남자분 쪽, 남편 쪽 가정은 먼저 말을 해놓고 보는 타입이다. 아유, 네. 보니까 이 시어머니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예, 일단 말을 해놓고 본다. 말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말을 해놓고서 본다. 적어도 말의 파워는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흡인력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환심을 살 수 있는 말들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차를 줄까나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차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라이드를 받아서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제가 좀 탔는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차를 좀 타다가 좀 드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얘기죠. 네,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년 된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차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밤에 자는데요.
단 1%가 저분의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오, 1%의 기대감이요. 네. 이게 갑자기 떠올리는 거. 진짜 주지는 않을까? 저 차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말이라는 게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이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딱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말들이에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만이지 뭐. 얘기하고 나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질 말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 그런 말이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 우주를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갚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자기가 갚아야 되는 말이다. 네.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썼다가 뭐 안 갚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과 같이 우리의 말도 이렇게 뱉어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연자분의 이 시어머니께서도 언젠가는 디즈니 월드를 반드시 그리고 손주분들을 대학 등록금 반드시 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을 정말 함으로써 그런 부작용, 그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이 주위에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연자분도 지금 이렇게 올린 거고 보내신 거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또 아이와의 그런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내 자식인데 맞아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 같지 않고 분명히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인데 잘못 커가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죠. 네, 없죠. 네, 그래서 너무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사연에는 나와 있지 않기는 한데 궁금은 해지더라고요. 이 딸과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을 지내오고 있는 관계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사연자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겠다. 그런 딸이랑 같이 사는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평범한 중간에 얘기가 나왔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와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딸과 엄마의 관계 그런 사이로 잘 자라오셨는데 막상 내 딸이랑은 그런 관계가 안 된다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얼마 전에 그 스포일이라는 말이 저희 가정에 나왔는데 저희 아이가 아직 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스포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네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저 뜨거운 그 햇볕 바깥에다가 여름에 우유를 한 컵 아침에 놔뒀다가 저녁에 그것을 딱 보면 그 우유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상해 있을 거지. 당연히 상해 있을 거고 냄새가 날 거고 막 벌레도 생길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스포일이야. 그게 스포일이 됐다는 뜻이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스포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썩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이 사연에도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마음에 들어가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썩는 거예요. 스포일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이게 나의 세상이야. 세상은 내 중심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마음은 점점 썩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그 쉰내가 나고 그 마음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요. 강조하는 게 사람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사람 그 being이라고 하잖아요. 됨됨이가 뭐냐 하면 건강하게 독립하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네. 건강하게 독립해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건강한 독립이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연자분의 이 시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스포일 시키고 그 썩어서 오염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자라다 보면 이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당연히 못하죠. 커서. 네, 그렇잖아요. 이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도 독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혼자만 독립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산다면 완전 이 세상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궁금한 건요. 사실 제가 이걸 괜찮다고 보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혹시 잘못된 건가? 그것도 너무 충격적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사랑해 주시니까 네. 또 주위 사람들도 야 그건 좋은 거지 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스포일이 돼가지고 이대로 자란다면 분명히 건강한 독립은 어렵다. 네, 그럼요. 예. 맞아요. 분명히 이제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아유 나는 왜 이러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크게 두면 안 된다.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방송을 이번 주 사연자분이 들으시되 이 시어머니께도 보내주셔서 같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네. 남과 같이 먹을 음식에 손을 이렇게 불쑥 넣는 거는 그러니까요. 조금 많이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알아야 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할머니는 옥수수 그거 얼마나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하느냐 못 먹게 하느냐. 이게 옥수수를 단순히 못 먹게 한 게 아니고 네. 먹기 위해서 해야 할 기본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이 할머니도 이미 며느님한테 좀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엄마의 힘이 많이 이 딸한테는 없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로서 또 심지어 엄마로서 가까운 사람들로서 뭐 부부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사랑한답시고 나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 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그 상대방을 자기에게 종속되도록 만드는 네,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게 심해지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네. 또 브레인워시 세뇌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우리가 그 말을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을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왜 저렇게 쉽게 약속을 하지? 왜 저렇게 쉽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야야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듣고 날 좀 좋아해줘. 아하.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하.
나도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날 좋아해 줘야 돼. 날 따라줘야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데 이 메시지가 보통 나이 드는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한테는 잘 안 먹히죠. 근데 잘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아직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 몸은 어른이지만 근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아유 혹하죠. 네. 디즈니월드 데려가 준다, 해준다 이런 얘기들 혹하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산더미처럼 얼마나 산더미처럼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렇죠. 엄마들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건강하지가 못한 그런 사랑의 방식이다. 네. 예, 정말 아이를 원한다면, 정말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좀 건강한, 건전한 사랑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아, 진짜 지난주랑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예를 만약에 들자면 네. 몸에 안 좋으니까 아이스크림은 먹지 마. 이런 케이스였을 거고. 그렇죠. 이번 사연은 먹고 싶어? 산더미가처럼 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적당히가 중요한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 사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산처럼 쌓아주는 것도 아닌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할머니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나이 드실수록 힘든 건가요, 소장님? 어떤 건가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마음? 할머니들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일종의 어떤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경우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이것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내가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경우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기진 영혼 안에 그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이죠. 예, 네. 외로움. 참 빈 마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말을 해서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난 상황이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 그런 마음 때문에 형제들이 다 있는데 앞에서 나 얘네들한테만 장학금 나중에 줄 거야 라는 네. 말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되려 더 연결이 되죠. 형제들 간에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경쟁을 네. 불러일으키게 하는 걸까요? 그럼요. 어떤 심리예요? 예, 정확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자녀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은근히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한테 둘째 아이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였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모였어요. 그러면 한 아이한테만 이제 칭찬을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나머지 아이들이 부러워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걸 의도적으로 한다면 이건 소시오패스고요.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 시어머니께서.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같이 모여 앉아 있어요. 손주들까지 딱 모여 앉아 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같이 식사 나눠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진짜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들뜬 마음은 항상 우리의 전두엽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하. 그랬을 때 이제 실수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좋은 기분 좋은 마음에 특히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손주들이 눈에 띄어요. 야야 너희들 할머니가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다 내줄 거야.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이 그 옆에 있는 모든 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깊이 생각은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사연자분은 그것 때문에 할머니를 꼬셔낸 불려우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상황이 너무 그분 상황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근데 장성한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근데 아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뭐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간질? 이 자녀한테 가가지고 첫째한테 가가지고 야 둘째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리고 둘째한테 가서 야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는 서로 엄마 말만 듣고 엄마가 또 혼자 되기도 하셨고 안쓰러우니까 서로 아니 걔는 왜 그래? 아니 저기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불쌍하니까 잘해주기 시작한 거를 이분이 좀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 왜 그랬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나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서로를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 풀었는지 어쨌든 그 뒤에는 얘기를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셔서 그러실까? 그래서 정말 이 자녀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저 자녀한테도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둘을 자극을 줘서 경쟁을 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뭐 사실 몰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만나서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 욕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예요. 너와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야. 잊지 마.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3자에 대한 욕을 한다,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자기 쪽으로 땡겨 오려고 이렇게 끈을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다만 제3자와의 관계는 이제 점점 멀어진다.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도 모르게 외로운 마음,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 나를 특별하게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 속에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실수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3자와 이 앞에 있는 사람의 관계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포이즌이라고 해요. 독이에요, 독. 우리 관계 안에 독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만약에 뱀에 물리면 사람이 점점 몸이 굳어가고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 안에서 이런 제3자에 대한 잘못된 네거티브는 항상 그 관계 안에 어두움,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어두움이 서려지고 악한 기운이 돌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쉬운 것에 반대로 일단 밖으로 나가면 강력한 파워를 갖는다. 예,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또 이런 상황을 또 위로해줄 만한 찬양을 또 한 곡 듣고 다시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분이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아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네. 이거를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 방송을 좀 들려드리세요. 시어머니께. 예, 이것은 누군가에게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뭐 상담 받자 그러면 또 거부감을 또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방송을 먼저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 그러게요. 예. 결국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독립하는 정말 스포일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정신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의 패턴, 지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네. 예, 네. 그것은 확신합니다. 네. 바뀌어야 돼요. 진짜 분명한 것은 이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물론 이 남편분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아이가 정말 건강한 독립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기를 분명히 바랄 거예요. 근데 본인의 각자의 사랑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랑을 그냥 퍼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럼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저희 아이도 이제 막내가 이제 1학년인데 그렇게 막 빠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정립이 돼 있고 다 기반이 돼 있어야 할 아이들의 정서이니까 네네. 지금부터라도 네. 정말 바르게 잡고. 네,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늦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걸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 엄마의 아이들이다. 시어머니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네.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이 드셔서 건강하시겠지만 시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이제 떠나실 것이고 이제 이 아이들과 더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 이 아이들도 엄마고 네네. 또 엄마가 케어를 해야 되는 엄마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엄마의 교육 방침에 따라가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또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가정의 이 말하는 방식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것을 이 지금 손주들이 답습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품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또 알아야 괜찮죠? 할 일인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분들 또 모임들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말하는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말은 마치 그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그런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네네. 정말 큰 사고를 칩니다. 네. 예, 마치 이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그런 스포츠카 금방 속도가 막 200마일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차들을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을 하는 좋은 방법들, 품격 있게 말하는 방법들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정말 단 하나라도요. 내가 마트 가서 과자 하나 사줄게. 이 말도요. 내가 사줄 수 없는 거라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말이고요. 그게 이제 습관이고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말의 문화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남편분의 가정은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 점수를 다 까먹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네, 맞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라는 건 천냥빚을 갚는 말도 되지만 오히려 천냥의 빚을 지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다. 맞아요. 말이라는 네. 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이 말이라는 게 지금 소장님이 이렇게 뭐 책임질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책임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표현하는 단어 선택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러다 보면 진짜 집 안에서 듣고 자란 그 단어들을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먼저 학습하고 익히게 돼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김창옥 씨? 네. 네,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배우자들에 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원어가 예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딱 박수를 쳤어요. 정말 사람이 그 앞에서 잠깐은 내가 감출 수는 있지만 맞아요. 정말 자기가 보고 자란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는 결혼해서는 평생을 사는 거고 매 순간을 같이 하니까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본능들이 네.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 네. 그런 게 되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 남편분 쪽 보면은 정말 친자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듯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정말 되게 너무 무례하고 네.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건 이미 마음도 그렇지만 언어적인 말을 정말 생각 없이 너무 이렇게 확확 뱉는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실수가 나타나냐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네.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이 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린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인정 안 받으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난 반드시 오늘의 이 만남, 내가 저 사람과 오늘 만나서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하고 이제 뭐 친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만났으니까 통성명 정도 하고 잘 얘기 나누고 딱 이렇게 서로 예의도 갖추고 하는 정도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그냥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서 처음 만남에서도 첫인상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갖다 끌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뭐 괜찮은 사람이네. 뭔가 지식도 있고 잘 배운 사람 같고 뭐 품격이 있고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말에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고 또 그걸 내가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혹시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고 또 동시에 상대방에게 내가 신뢰를 범하지는 않을까. 또 저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나서 적절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덕담도 해주고 그리고 나는 부족해, 연약해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편안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발 너무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마세요. 예,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이어서 나 좀 제발 인정해줘 하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인정 안 받으면 난 비참해질 거야. 나는 인정 안 받으면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잘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시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이렇게 배려도 좀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벌써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잘 회복이 돼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제발 돈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가지고 나를 제발 나는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좀 스스로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좀 회복해 가시면 좋겠다. 네, 지금 소장님이 자존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서 여기 샐러드 사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손을 네. 씻어야 하고 숟가락을 써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야 그거 옥수수 얼마나 한다고 그걸 못 먹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네. 할머니는 이렇게 아이를 면박 주기보다 그냥 아유 잘했어 해주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게 네.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요거를 네네. 제가 이 사연을 처음 이것을 대할 때요. 네네. 그 시어머니 마음에 그 아이들을 중간에 놓고 네. 이 며느리와 경쟁심을 갖고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내 사랑을 받아야 더 잘 클 수 있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좀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놓고 할머니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계신다.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아이들의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독립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어요. 진짜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 또 받으면서 네. 이제 이 그 사연자분의 고민은 가장 딸이랑 이런 관계도 있지만 네. 이 어머님의 그 숨길 수 없는 분노, 점점 차오르는 분노는 이 말에서 네네.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랑 별개로 또 이 말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으셔서 이제 분노가 슬슬 차오르시는 이 사연자분도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분노가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 근본적으로는 분노를 하게 하는 이제 시어머니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화난다고 막 욕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정말 적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남편분도 보니까 같은 편이 되어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맞아요. 파트에서 보니까 말을 했더니 이게 네.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분도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들이 남자로서의 구실, 남편으로서의 구실, 아빠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가정의 이 남편분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속단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물에 떠내려오는 엄마와
아내를 봤을 때 네. 당신은 누구를 먼저 끌어내겠느냐. 아, 네. 예, 그런 센 질문을 했을 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옆에 누가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를 구하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내를 구하는 게. 자, 우리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네.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면 두 남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래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공경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먼저 자기 자녀들이 건강한 사람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이 자기 아내가 느끼고 있는 분노감, 이 마음에 힘든 것들 이런 것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이 아내분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아내분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 사연 안에 보면 네. 그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많지는 않지만 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잘못하는 여자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남편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네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내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분노를 정말 화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것을 좀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서 이 방송도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이것을 같이 충분히 먼저 부부가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이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예의 있게 잘 얘기를 해서 특히 남편분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면 전 좋겠다. 시어머니에게. 예, 그러면 좀 스무드하게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와, 참 어려운 숙제일 것 같아요, 남편분한테는. 네.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애가 2학년이면 8살이잖아요. 8살 그 8년 동안 이 사연자 아내분은 쌓여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쌓여온 거고 남편이랑은 말도 안 통하니까 지금 계속 쌓아온 건데 그렇다면 이 남편분은 진짜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의 남편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또 풀어야 할 또 다른 파트의 숙제이네요. 그럼요. 부부관계, 네. 부부관계 그리고 분명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드님하고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있어도 네. 그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독립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럼요. 그래서 풀리지 네. 않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쌓여온 일들이. 이 가정에 새겨진 문화, 습관들은요 반드시 대물림이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예, 그것을 반드시 지금 세대에서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괴롭지만 힘들지만요. 습관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거니까 쉬울 수가 없어요. 네. 다만 남편분이 자라온 환경은 쉽게 말을 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정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것을 대물림 받지 않게 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반드시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 그런 이렇게 좀 꼬여 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소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이게 단순히 부모를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네. 지금까지의 자기가 엄마를 사랑했던 방식의 다른 모양이다 보니까 이게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고 불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 행동을 못 하신다. 그럼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이 손주들을 사랑하시기로는 이 할머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 할머니께서 자기의 손주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 정말 어머니께서 이 시어머니께서 이 손주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방법,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건강한 방법을 잘 상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오히려 공경하는 거죠. 예, 시어머니를. 네. 그렇게 좀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거죠. 네. 이 저는 할머니께서 이 손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 귀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지금 그 마음 안에 자존감이 높을 거예요. 네. 그런데 스포일이 되지 않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할 것 예, 같아요. 네. 예, 스포일 되면 그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스포일 된다는 거는 우유가 썩듯이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싱싱한 것일수록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몸에 좋은 것 있잖아요. 음식들. 네, 맞아요. 그런 고급스러운 음식일수록 금방 상해요. 맞아요. 올게니 야채도 그렇죠.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뭐 다른 케미컬이 안 들어갈수록 금방 상해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은 금방 오염되고 금방 스포일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라. 네. 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사연자분께도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사연자 엄마는 참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안정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랑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자란 것처럼 되게 엄마와 딸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충분히 딸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까지 갖고 쌓여왔던 그런 분노 이런 상처들이 분명히 치유가 돼야 되는데 좀 더디 가더라도 조금씩 남편과 얘기하면서 푸시고 또 시어머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얘기들이 가시도치게 서로 나누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얘기 나눌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네.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두 분께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이나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연자분 정말 이 엄마로서의 지금 잘 참아 오셨고 정말 그동안의 그런 고통들이 너무 크셨겠지만 잘 참아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지금 소장님 쭉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더 잘 풀어나가시면 너무나도 예쁜 딸, 예쁜 아들 그리고 남편과 좋은 가정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사연자분이 원가정에서 엄마와의 관계 있잖아요. 엄마랑 투닥투닥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플 때나 실패했을 때나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도 엄마랑 못할 이야기 없는 그런 사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연자분이 따님하고도의 관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지금 그 바람이 전혀 잘못된 바람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좋은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지막 구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